제가 이 책을 700권을 넘게 읽었는데 제대로 기억나는 책은 100권도 채 안 됩니다. 분명히 읽을 때는 와 이거 미쳤는데? 와 이건 진짜다 하면서 인생책 발견했다고 자랑하죠. 근데 막상 누가 어떤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이러면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이렇게 책에다 밑줄 긋고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이고 요약 적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거 혹시 왜 하세요? 나중에 다시 보려고? 그래서 실제로 다시 보게 됐나요? 물론 열심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하는 책 아니면 다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루 10분 가볍게 적어본 이 방법 덕분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5분 동안 술술 설명해 줍니다. 예전에 읽은 책의 핵심 키워드도 선명히 기억나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책을 다 읽어도 무슨 내용이었더라 가 아니라 와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 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알려드릴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10분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니까 식상하시죠? 딱 1분만 더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참고로 이 방법을 30일 동안 같이 훈련하는 무료 챌린지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일단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는 10분 글쓰기는 책을 꼭 끝까지 다 읽고 나서 해야 하는 독후감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책을 읽는 도중에 해도 되고 심지어 책을 읽지 못한 날에도 가능하죠. 핵심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하나 딱 잡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특정 부분이 공감이 됐다면 왜 공감됐는지, 책을 읽다가 기분이 나빴으면 왜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 적어볼 수 있습니다. 또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왜 와닿지 않았는지 좀 비판적인 글을 적어볼 수도 있죠. 처음에는 하루 10분 5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매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를 충분히 낮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독서 10분 글쓰기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잘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이 정리하는 뇌인데요. 여기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예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방법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인지적 경제성은 우리로 하여금 별로 세부적인 것들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사물을 범주화하게 만든다. 조금 어렵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인지적 경제성과 범주화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사과, 배, 포도, 바나나 등의 수많은 이런 각각의 정보를 우리 뇌에서 모두 기억하려고 붙잡아두지 않고 그냥 과일이라는 카테고리로 범주화시켜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인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뜻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10분 글쓰기를 적어본 걸 보여드릴게요. 정보를 범주화하면 우리의 두뇌 에너지를 절약해준다고 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탕화면에 폴더가 뒤죽박죽 많은 사람이 있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다. 전자는 같은 일을 해도 사실상 에너지를 곱절로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집안 대청소하는 날 서랍 정리를 하면 유독 기분이 좋아진다. 왜 그런 걸까? 단순히 깨끗해져서만은 아니다. 각종 폴더로 꽉 찬 바탕화면처럼 집안에 물건이 어질러져 있는 것은 물건의 위치 정보가 산발되어 있는 것이다. 즉, 대청소는 그 위치 정보들을 올바른 수납장에 모두 범주화한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뿐 아니라 뇌의 인지적인 부하도 함께 해소되어서 좋은 기분을 느낀다. 일상에서 뭔가 마음이 꿀꿀하고 힘이 안 날 때에는 대청소부터 해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책의 그냥 한 문장이죠. 근데 이 한 문장에 대해서 글을 써보면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글을 보면 제가 왜 이 문장이 인상 깊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리의 힘을 느꼈던 경험을 소개했죠. 그리고 이 물건도 하나하나가 다 위치 정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청소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물건의 위치 정보를 범주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진다는 지식을 얻은 거죠.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방이랑 사무실이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지적 경제성이라는 말을 필두로 이제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의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또 자신의 경험과도 연결시켜보면서 이런 통찰을 얻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볼 때마다 다 적어야 되나요? 어떻게 책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전부 기억을 하면 안 되냐면 많은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수록 다 휘발되기 때문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7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 100권조차 제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당연히 설명도 어렵겠죠? 머릿속에 어렴풋이 있는 거랑 직접 설명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들 누군가에게 뭔가 설명하려다 말문 막힌 경험 있으시잖아요. 분명 아는 건데 입에서는 안 나오는 그 답답함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 번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아닌 게 제가 이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처음에 읽었을 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되게 인상 깊게 읽어서 4번이나 봤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글을 한 번도 안 써봤고요. 지금 보시면 목차가 16장까지 있는데 16개 이 소제목 외우기도 힘듭니다. 소제목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데 내용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깨달음과 통찰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주제를 잡고 깊게 궁리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막상 글을 쓰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 복잡했던 생각이 선명해지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사고력이 늘면 의사결정력, 창의력, 판단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책으로 하는 10분 글쓰기였는데요. 근데 이 방법의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꼭 이런 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일 책만 읽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지식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글로 적어봐도 돼요.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되게 잘 읽었던 유명한 책이죠. 부의 추월 차선을 비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서 그 비판하는 내용이 궁금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을 적어본 글의 일부분입니다. 영상에서는 책의 전반부에선 지출을 줄인다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후반부에서는 지출을 줄여서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논리가 모순이다 라고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도 읽었고 또 이 영상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월급쟁이로는 절약만으로 큰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얘기고 후반부는 사업할 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다. 글은 문맥적으로 봐야 하는데 단순히 상반된 의미라고 이걸 모순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또한 이런 비판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다. 영향력 있는 콘텐츠일수록 한쪽 관점만 강조되면 보는 사람들이 책의 좋은 부분까지 놓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보면서 한쪽 관점만 보면 놓치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고 이렇게 글쓰기 덕분에 부의 추월 차선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도 장기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글쓰기를 하면서 얻게 된 논리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저도 이런 비판 영상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었겠죠. 추가적으로 이런 지식 콘텐츠뿐만 아니라 일상의 복잡한 생각이나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내적으로 글을 써보면 의사결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글로 출력하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내면 글쓰기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으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도 되고 안 늘려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책이 그냥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 경험해보고 거기서 나에게 써먹을 만한 걸 건져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딱 일주일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기본이고 일상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 책에서 봤던 건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내면 글쓰기 훈련이 되면 외부 글을 통해 사람들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글쓰기 실력으로 사업 제안서도 쓰고 협업 이메일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또 25년 8월부터 12월까지 4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냈습니다. 또한 7개월 만에 이 채널의 구독자를 10,000명 넘게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글쓰기 실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서를 베이스로 한 내면 글쓰기부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외부 글쓰기까지 30일 챌린지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정말 일부고요. 30일 동안 매일 피드백 드리면서 같이 훈련할 겁니다. 이번 기수는 무료로 진행하지만 한정 인원입니다. 1월 10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이 교육 들어볼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그 고민도 한번 내면 글쓰기로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라면 이렇게 적어볼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좋은 독서 글쓰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